오르막만 시작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들 있으시죠? 분명 숨 넘어갈까봐 페달을 천천히 굴려봐도 심박은 미친듯이 오르고, 그렇다고 기어를 가볍게 해도 도무지 떨어질 생각이 없는 심박수.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자전거 좀 타다 보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꾸준히만 타봤는데 도무지 심박이 180 이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저처럼 오르막만 만나면 숨차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평지를 달릴 때는 심박수 관리가 됐는데, 어떤 분들은 페달을 굴리기만 하면 심박이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은 그랬던 제가 MCT 같은 경쟁대회나 극악무도한 오르막인 그란폰도에서도 평균 심박수 170대로 안정적이게 관리할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고 작은 개념을 이해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안정적인 심박수로 편하게 오르막도 오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올린 가성비 속도계 추천해달라 했던 게시글에서는 무려 160분이나 IGP 스포츠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1등이었고요. 기승전 가민이 137명으로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GP 스포츠 속도계를 구매하기로 했고요. 우선 추천해주신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용 후기는 제가 빠르게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제가 구매할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심박수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심박수라는 게 단순히 1분에 심장이 뛰는 횟수가 아니에요. 자전거로 치면 우리 몸이라는 엔진의 실시간 연비 계기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는 게 속도계에 찍힌 심박수 숫자만 보고 오늘 180 찍었네,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탔다 하고 뿌듯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페달을 굴리는데도 심박이 180을 넘어간다 면 그건 열심히 탄 게 아니라 속도는 거북인데 엔진음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거죠. 2019년 스포츠의학 저널 연구를 보면 운동 입문자의 80% 이상이 자기 몸에 맞는 강도보다 무려 20%나 높은 오버페이스 구간에서 계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건 심박수가 아니라 심박 출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이 한 번 뛸 때 뿜어내는 피의 양에 따른 심장이 뛰는 횟수인데요. 훈련된 고고수들의 심장은 배기량이 큰 그랜저 엔진이라 한 번만 툭 튀어도 피를 온몸에 콸콸 보내니까 천천히 뛰어도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막 자전거에 맞들인 자덕이라면 심장은 아직 모닝 엔진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적으니까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허벅지에서는 산소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심장은 그만한 효율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심박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 있잖아요, 운전 처음 하는 초보가 엑셀 조절 못해서 고속도로에서 1단 기어놓고 6000rpm으로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런 깡통 엔진을 묵직한 터보 엔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내 엔진의 무산소 임계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근육의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이기 직전의 심박수 구간, 즉 내 최대 심박의 85%선을 절대 넘기지 않게 억누르며 타는 버릇을 들이셔야 하는데요. 이 엔진 개조 작업만 끝나도 예전엔 초입부터 180 찍고 끌바하던 그 언덕을 심박 150대에서 동료들이랑 웃으며 올라가는 마법 같은 연비 혁명을 맛보시게 되실 거예요. 만약 이 상태까지 끌어올린 심장에 과거 심박 180으로 빡시게 굴리며 남산 어필 기록은 그날 바로 갱신하는 거죠. 간혹 자전거 타다 보면 유독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만 만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분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타는 모습을 뒤에서 유심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르막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미친듯이 달려나가는 분들인데요.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평지에서 붙은 속도를 유지하는 탄력주행이라나 뭐라나.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상체를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한테는 주인님 지금 숨 넘어간다라는 무호흡 상태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럼 뇌는 다급하니까 유산소 공장을 끄고 산소 없이 에너지를 쥐어짜는 무산소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이걸 스포츠 생리학에서는 산소 부채, 즉 산소 빚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흔한 예로 주말 아침에 모임 장소 늦었다고 빤스런 하듯이 미친 듯이 달려가거나 어필 시작하고 남들 따라가겠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서 오버페이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렇게 예열도 안 된 상태에서 오버페이스 하면
그날 심박은 절대 평소보다 낮게 내려가지 않아요. 초반 5분 털린 것 때문에 나머지 50km 내내 심박이 170 밑으로 안 떨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타야 할까요? 일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이건 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어필 진입 전 3분 동안은 가장 가벼운 기어로 미리 다리를 털어주고 심박을 서서히 올리세요. 그 다음 어필이 시작되면 내 심박 숫자를 보면서 오버페이스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숨이 찰 때마다 의식적으로 입술을 오므리고 후 하고 폐 속의 공기를 100% 끝까지 비워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뱉어내는 데 집중하는 건데요. 호흡을 잘 내뱉기만 해도 들이마시는 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왜 수영 초보들 보면 호흡 달린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효율적인 건 잘 내뱉는 게 중요하죠. 정말 별게 아니지만 이 호흡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폐기능의 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지니까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그란폰도 같은 100km 넘는 장거리를 평속 40 이상으로 달리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자전거 고수들은 평소에 대체 무슨 훈련을 할까요? 엄청난 인터벌일까요? 아니면 피터하는 어필 반복을 계속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훈련 데이터를 뜯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강한 인터벌보다 약하게 길게 타는 존2 영역에서 라이딩을 주로 한다는 건데요. 이 존2 훈련을 꾸준히 해주면 심장의 좌심실 크기가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고 허벅지 근육 구석구석으로 모세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근데 이게 효과는 거창한데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숫자 180에 본인 나이를 뺀 숫자, 만약 50세라고 하면 13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딱 한 달만 이 숫자를 기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심박수 130을 넘기지 않고 자전거를 타보세요. 처음엔 동네 마실 가듯 느려서 지루하겠지만 딱 8주가 지나는 순간 똑같은 130 심박수에서 내 평속이 4에서 5km는 점프해 있는 기적을 마주하실 거예요. 실제로 강변 나가보면 분명히 연세는 많아요. 연세는 많으신데 평속이나 그 다음 장거리 체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특징 보시면 항상 존투로 해서 꾸준히 체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가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탱크의 심장을 바탕으로 인터벌 훈련을 시작하면 누구보다 성장 효과 역시도 가팔라지죠. 결론적으로 자전거 잘 타려면 기어 가볍게 털고 숨 끝까지 뱉고 내 나이에 맞는 심박수 지키면서 천천히 타면 된다는 건데요. 와, 이거 정말 쉬워 보이는데 왜 초보들은 심박 때문에 고생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99%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 내 심박수가 130인지 170인지 감으로는 절대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쉬운 예로 우리 형님들, 이제 막 자동차 핸들 잡은 초보들이 운전할 때 계기판 RPM 속도계를 테이프로 싹 가려놓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물론 굴러가겠지만 아마 엔진 박살나는 건 금방일 거예요. 실제로 라이딩 나가보면 그 감으로만 밟고 계시거나 속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평속 30 같은 목표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런 평속 찍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심장의 탱크를 먼저 키우는 건데요. 심박 훈련하는 심박계라에서 거창하고 비싼 제품 같은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스마트워치 있죠. 이걸 잘만 세팅하면 내가 설정한 심박을 넘으면 알람이 뜨게끔 할 수 있거든요. 이 기능만 있어도 정말 쉽게 심박 훈련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자전거에 미쳐서 가민을 4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심박계 및 속도계로 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 돈 주고 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런 속도계 있으면 좋아요. 내비게이션도 돼서 국토종주 같은 데 갈 때도 좋고, 특히 오르막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니까 그란폰도에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대단해 보이는 기능들도 충분히 가성비 제품인데도 반값도 안 하는 가격에 정말 많거든요. 마침 저도 가민이 5년 정도 쓰니까 배터리가 1시간도 못 가서 구매 예정인 속도계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하고 사용해서 바로 후기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저처럼 가성비 속도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제가 구매할 제품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선배님들, 다음 주에는 속도계로 지금 당장 어필 시간 단축하고 평소 끌어올리는 꿀팁들로 준비해 뒀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